안녕하세요. 야무지게 사는 여자입니다. 요즘 여러 가지 출산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, 이게 좀 지켜보다가 좀 억지스러운 것도 있고, 뭐 정책으로 발표는 아니었고, 그냥 우리끼리 생각이었다, 막 이러면서 해프닝으로 끝난 게 있었잖아요. 군대 가기 전에 3명의 아이를 출산하면 군대 면제해주겠다. 근데 3명을 출산을 하려면 중학교 때부터. 그래서 막, 근데,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는데, 뭐랄까, 어떤 정책을 하려면,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하려면, 무슨 꼭 라이센스 마냥, 무슨 공무원 몇 급 이상, 뭐 대학교 몇 년제 이상 이런 게 아니라,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일단은, 제가 뭐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,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, 그쪽을 강사하는 것도 아니고, 공무원도 아니고, 아무것도 아니지만, 그래도 한 여자로 살아가는 일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의견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, 지금은 세기말이기 때문에 한 20%? 30% 정도는 20%? 그걸 몇 프로의 수치를 내는지가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관리자들이 할 일이지, 자격이 되네 안 되네를 따지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, 일부는 세기말이기 때문에 아기를 갖지 않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지 않나요? 밀레니엄도 지나갔고, 뭐 여러 가지 뭐 증언들, 뭐 지진과 뭐 여러 가지, 그래서 세기말이구나 다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, 음, 특히나 우리나라가 더 출산율이 저조한 건, 뭐랄까, 100조를 쏟아 부어도 저는 이게 바뀌지 않으면 개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,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문화입니다. 뭐냐면, 제가 유튜브에서 뭘 봤냐면, 고위급 간부들, 나라별로 고위급 간부들이, 즉 뭐 포럼은 아니고 이게 국제적인 회의, 뭐 포럼, 뭐 이런 게 있었어요. 근데 그 어떤 나라의 여자 장관님이 그 대통령하고 장관급 회의를 하는데, 그러니까 포럼은 아니다, 대통령 장관 이상급 대통령하고 그런 회의를 하는 자리에 자기의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나왔어요. 두 아들을. 한 10살? 조금 큰아들이 그 정도 돼 보였고, 작은 아드님이 더 어려겠죠? 7, 8살? 그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장관회의에 참여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저도 약간 뜨악했던 게, 아니 무슨 장관회의에 저렇게 어린 애들을 데리고 와? 처음에 약간 주춤했거든요. 근데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, 그 대통령하고, 다른 나라 대통령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. 심지어 그 여자 장관님, 엄마 장관이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할 때, 다른 나라의 대통령, 프레지던트가 그 아들 둘을 데리고 놀아주는 거예요. 뭐 그냥 사진 찍으려고 뭐 악수하고 뭐 거칠애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, 진짜 동네 아저씨 같이 놀아주더라고요.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. 그리고 그 인터뷰가 끝나고 뭐 따라갈 때 또 다른 분이 또 애들하고 놀아주고, 애들이 막 뛰어노는 상황에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회의를 진행을 하고, 그냥 그 정살이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쩌겠어요. 여기가 어디라고 애 둘을 데려와, 눈살을 찌푸리고 조용히 해,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, 난리를 났겠죠. 그리고 막 무언에 막 막 쎄했겠지. 그지 않아요? 우리 막 육아휴직도 눈치 봐야 되고, 애기 가지면은 축하해주는 게 아니라 사퇴서 써라 막 무언의 강요를 하고, 솔직히 애기들 데리고 전세 살기도 어렵고. 근데 전혀 그런 분위기나 그런 쎄한 거나 눈치를 주거나 이런 걸 1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. 그냥 얘네는 당연한 거야. 제가 거기서 조금 뭐랄까, 컬처 쇼크까지는 아니고 좀 서프라이즈? 좀 놀랬던 게, 그냥 진짜 거칠애로 빵긋빵긋 놓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프레지던트가 잘 놀아주는 거에 대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, 그러니까, 그리고 그 누구도 위화감이나 눈치라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. 근데 우리나라 이사 갈 때 어때요? 애기 있으면 일단 눈치 보이죠? 방구하기 힘들고,
어디를 가도 다 눈치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.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. 그냥 그게 어느 정도 애기는 손이 많이 가고 조금 시끄럽고 약간 부산스럽고 좀 돌봐줘야 되고 연약하고, 이 존재가 그냥 그들에게 문화고 그냥 당연한 거예요.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월세방 구할 때 전에 한번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갔는데 강아지를 놓고 이사를 간 거예요. 근데 서울에서 반려동물 못 기르는 집이 너무 많아요. 뭐 신축 건물은 이해해요. 신축이니까. 근데 너무 많아요. 그러니 결단을, 그런 선택, 꼭 그것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문화가, 데려갈 수 있는 문화가 진짜 아니에요. 그래서 좀 많이 안타깝고, 어느 정도 출산율도 조금 생각을 하고, 버려지는 유기견,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얘기긴 해서 같이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, 전 어느 정도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. 당연히 애기는, 애기 그거 비닐 만지면 안 돼. 어느 정도 애기는 손이 많이 가고, 어느 정도 애기는 좀 울고, 그래야 애기지. 하지만 우리도 많이 울고 누군가에게 배려 속에서 커졌어요.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그냥 자란 게 절대 아니거든요. 지금은 아기를 낳는 것도 문제지만 낳고 기르는 문화가 너무 안 돼 있어요.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막 크리스마스 파티에 되면 가족들, 그 직원들의 가족들이 와서 회사에서 막 파티도 즐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, 우리는 솔직히 가족을 떼고 일을 하잖아요. 근데 외국은 그렇진 않더라고요.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는 정착이 돼야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. 조금은 나아서 기를 만한 사회가 되어야 좋지 않을까. 근데 또 잊을만 하면 폭행 사건, 잊을만 하면 또 폭행 사건, 학폭 사건 이런 게 터지니까 무서워서 못 낳는 거예요. 무서워서. 어느 정도 시스템도 돼야 될 것 같고, 학교 폭력이 너무 심해서 이건 뭐, 와, 이 정도까지 심각할 줄 몰랐어요. 나중에는 지문 찍고 경찰이 쉬는 시간에 돌아다녀야 될 것 같아요. 진짜. 지문 인식해서 다 등록하고 지문 찍고 경찰분들이 쉬는 시간에 순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,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되지 않을까. 뭐 애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서 애기들은 저렇구나, 애기들이 정말 예쁜 존재구나, 조금 많이 좋아졌잖아요. 조금 더 약간 울고 똥을 좀 싸고 손 많이 가고 조금 더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좀 이해해주는 더 성숙한 문화가 돼야 출산율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.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, 오늘 그냥 갑작스럽게 키게 됐어요. 그래서 좀 말이 좀 서두가 안 맞더라도 그냥 좀 감안해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정책 다 좋아요. 근데 그 정책이 정말 현실성을 하려면 고위 공무원들이나 이게 맞대서 머리를 짜는 게 아니라, 정말 엄마들 세대,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또 출산해서 낳은 엄마들의 인터뷰를 좀 더 많이 해서 반영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. 뭐 까는 건 아니고요. 그냥 가장 먼저는 전반적인 문화가 바뀌어야 이게 좀 되지 않을까,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. 문화를 바뀔 수 있어요. 우리나라 경로석 지금 그 임신석을 따로 마련했지만 임신석이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. 자리를 지하철에서. 근데 지금 보면 다들 그 자리를 비워두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된 거잖아요. 이 자리는 비워두는 자리. 출산을 앞둔 분들을 위해서 비워두는 자리로 이제 인식이 됐고, 어느 정도 그런 게 문화가 됐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도 충분히 그런 인식이 되면, 그런 문화를 만들면 좀 더 살만한 그런 아기들을 좀 키울 만한 그런 사회가 되면
뭐 정책 필요하겠어요? 그냥 또 자연스럽게 출산율 올라갈 텐데 그 문화를 잡는 게 관리자들이나 공무원, 고위 공무원 나라님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건 그런 임신석, 그 노약자 경로석 말고 그런 핑크 의자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제가 그냥 힌트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이렇게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더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전달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. 제 마음이 조금은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